자,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면역 체계가 지금 우리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면역력이 저하됐다 이런 여부들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원장님, 혈청은 도대체 무엇을 보는 걸까요? 예, 혈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에서 우리가 백혈구나 면역세포를 검사할 수 있는 건데요. 정확히 면역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면역에서 들어와 있는 이뮤노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 항체라고 하는 그것을 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백혈구의 B세포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체액성 면역을 보기 위한 거예요. 아.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은 목적은 저 면역 글로불린 항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저 면역 글로불린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Y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파란 부분은 이제 좀 두꺼운 그런 사슬로 돼 있고 좀 연하게 돼 있는 저 부분이 이제 가벼운 이렇게 체인으로 돼 있는데요. 저 부분이 면역 글로불린이 갖는 어떤 화학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 어떤 항원이 나타났을 때 그 항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어제 이게 항원이라는 게 그 바이러스 말하는 건가요? 예, 바이러스. 항원이라고 네. 하는 것은 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 그게 바이러스가 됐건 박테리아가 됐건 때로는 뭐 기생충이 됐건 네. 또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라든가 우리가 먹는 약 같은 거 몇 개 아닌 것은 전부 다 항원인 겁니다. 아, 네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이게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렇게 빨간 항원, 병원체를 인지할 수 있는 제일 끝에 저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블록 같네요. 예, 저 네. 부분이 에피토프라고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아미노산 염기 배열로 돼 있고 저 부분이 인식이 돼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항체가 활성화되고 T 임파그가 활성이 돼서 저 병원체를 갖다가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저 면역 글로불린이 단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한 5가지가 있는데요. 면역 글로불린 G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저기 이제 표에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은 G라고 하는 것도 있고, M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A, E, D 이렇게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면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후천 면역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랬을 경우 이제 엄마가 만들어 놓은 면역 글로불린 G라고 하는 것이 태반을 통과해서 아기한테 수개월 동안 면역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린 그걸 모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모성 면역이라는 것은 정확히 보면은 엄마가 만든 면역 글로불린을 이뮤노글로빈 G라고 하는 저 면역을 수동적으로 아기가 가져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동 면역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종류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저기서 뭐 조금 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것은 네. 저걸 뭐 다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네. 잘 보면은 저 면역 글로불린을 만들고 있는 연결하고 있는 원소를 잘 보면은 S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저게 황입니다. 황. 황. 예, 유황. 네. 그러니까 면역 글로불린 항체에는 저 황이라고 하는 성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거는 황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네. 이 고기, 단백질, 아미노산, 식사를 통해서. 예,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메타이온이라고 하는 것 같고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부터 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뭐 유황, 뭐뭐, 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예,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Y자로 생긴 끝 부분에 있는 에피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빨간 Y자입니다. 진짜 Y자네요. Y자처럼 생겼어요. 네. 저 부분의 끝 부분이 바로 파란 색깔의 병원체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탐식하게 되는, 사멸시키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우리가 병원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병원체에 딱 노출이 됐어요.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뭐든 네. 노출이 되면 이제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처음엔 조금밖에 못 만듭니다. 네. 네. 예, Y자가 2개밖에 없죠. 근데 재차 또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2차 감염이 되게 되면 갑자기 항체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렇네요. 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맞는 이제 부스터 샷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 접종 부분입니다. 네. 저 부분이 왜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네.
충분한 양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항체를 우리가 형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추가 접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지금 항체가 그러니까 이제 항원, 네. 바이러스라고 만약 보면은 이제 삐빅해가지고 너 지금 바이러스다. 이러면 이제 바이러스다. 잡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지금 내 몸 안에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얘기가 백신 얘기로 넘어가게 됐는데, 네. 자,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네. 어찌 보면 이제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던 게 바로 백신이잖아요. 백신이죠. 네. 이 백신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네. 옛날에도 전염병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백신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건 어떤가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인류가 인식하게 된 게 천연두, 두창, 손님, 마마 뭐 이런 걸로 불리던 예. 이게 이제 감염되게 되면은 소위 좀 좋지 않은 표현인데 저렇게 이제 곤보가 되는 아. 이런 좀 어려운 거였죠. 네. 근데 저거를 이제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원전 1157년에 사망한 그 이집트의 파라오였죠. 람세스 5세의 미라를 봤더니 저 천연두를 앓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우리 인류를 한 10억 명가량 사망시키는 무서운 그런 이제 전염 질환이었는데 역병이라고 하죠, 역병.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면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의사였어요. 네. 이분이 그 유럽에서 유행하던 그 천연두를 가만히 보니까 소의 그 젖소에서 그 우유를 이렇게 짜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 저 천연두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그 소에서 유두에서 나오는 젖을 짤 때 그 고름, 네. 그 성분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주사를 놓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면역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저 제너라고 하는 부분이 1796년에 종두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밝혀내고 이제 면역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것은 WHO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1980년에 이제 박멸된 유일한 그런 걸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면역이 성립되는 거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네. 우리가 그 면역을 얻는 방법 중에는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이 제너가 했던 방법은 그 바로 능동 면역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수동 면역이 항체가 형성되고 능동적으로 형성되느냐. 그것은 오른쪽에 제가 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네. 네. 말에다가 병원균을 주사하는 거예요. 아, 그럼 예. 말이 면역 작동을 해서 항체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말에서 만든 항체를 가지고 주사를 우리가 뽑아내서 주사로다 사람한테 주사하는 거죠. 그럼 네.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면역이 아니거든요. 네. 항체가 아니. 그래서 수동적으로 얻었다 그래서 수동 면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프테리아가 속하고 우리가 못에 찔렸을 때 맞는 파상풍 주사 있잖아요. 네. 네네. 저게 이제 그 수동 면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오. 그럼 능동 면역은 뭐냐? 네. 우리가 맞는 코로나 백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독화되어 있는 병원균을 맞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까 말씀드린 B셀과 T셀을 동원해서 세포성 면역인 면역글로불린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우리가 잘 아는 뭐 인플루엔자, 우리가 백신도 여러 개 맞지만은 이게 겨울에 맞는 그 이제 독감 백신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네. 전부 다 능동 면역이고요. 그 외에 뭐 홍역이라든가 일본내염 전부 다 능동 면역 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이 주사를 맞아서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형성되는 게 능동이고 네. 또 그리고 말이라든지 다른 동물을 이용해서 이 항체를 만든 다음에 그걸 우리 몸에 주사를 하면 수동 면역이다. 맞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똑똑하죠? 그렇죠. 뭐 백신으로 예, 알려진 그렇습니다. 인공 면역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원장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럼 과연 나의 면역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해요. 네. 뭐 검사 받아보신 적 따로 없으시죠? 없어요. 네, 저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뭐 스스로 판단하는 거에서 그쳤지. 원장님 실제로 뭐 검사 예.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